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두 번 들려가지고. 자, 어제 오랜만에 이제 그 방송을 하기도 했고, 왜냐면 그동안 축구가 없었기 때문에. 해서 월드컵 예선이, 지난번 월드컵 예선 몇 달 전에는 이제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마엔에 대한 이제 경기들이 노르웨이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뭐 다들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보긴 했지만, 결국 이탈리아도 겨우 핸디물을 했고 노르웨이도 결국 전반엔 0대 0이었더라고. 결국 그 3점 차라서 핸디무로 끝나면서 잘 피해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마케도니아는 상승도 좋고 마지막까지 좋았지만 친선전이라는 점, 그리고 북마케도니아는 다음 경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왠지 비길 수 있다는 생각에 제외하고, 원정이긴 하지만 이제 아이슬란드를 데려갔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해서 프랑스, 잉글랜드도 무난하게 이겨줬고, 그래서 메인은 적중을 했고, 메인 전에 이제 아랍무와 리투아니아 프렌이 먼저 적중이 되었죠. 그래서 출발도 좋았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캐나다랑 묶어간 과테말라가 이제 쫓아갔지만 이제 추가골을 또 내주면서 이제 졌다는 것과, 그리고 리투아니아도 원래 무승부를 가려 했는데 뭔가 친선전이고 이스라엘 승리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프렌을 갔던 건데, 뭐 다폴더 고베당에는 이제 무승부를 데려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제 생각보다 물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아쉽지 않나. 뭐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운 거니까. 자, 해서 오늘 원래 5시, 빨라도 5시, 늦으면 6시에 올려 했는데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 경기까지 보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지 않아요, 경기가. 그래서 저녁에 따로 방송을 킬지 안 킬지는 모르겠습니다. 키더라도 뭐 마이크 끄고 그냥 이제 늘 하던 대로 이제 공개만 살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번 주말은 생각보다 경기가 없습니다. 그나마 내일이 한 16경기, 다음날 낮 경기 포함해서, 또 그 다음날은 10경기도 안 됩니다. 8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월드컵 예선이 좀 끝나고 나야 주말부터 좀 다시 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가나, 아까 뭐 아르헨티나까지 봐왔다고 하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새 뭐 무승부도 그렇고 뭐 메인도 그렇고 적중도 잘 되고 고배당도 잘 잡고,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어제 온오버도 그렇고 한데 그래도 평타 이상은 계속 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었다가 골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본 가나 7시 20분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온 것도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승의 1마인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1마인밖에 없구나. 마엔. 자, 지금 일본 마인도 떨어지고 한국 마인도 떨어지는데, 일단 가나 같은 경우에는 잘하긴 하는데 뭐 피파 랭킹 차이도 있긴 하지만 일본이 지난번 브라질전 2대 0, 0대 2에서 3대 2로 뒤집은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나에 이제 결장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원래 가나 하면은 뭐 이나키 윌리엄스도 있고 뭐 조던 아예우, 그리고 그 뭐 모하메드 쿠두스도 있고 한데, 얘네들이 다 이제 부상으로 다 빠집니다. 뭐 신예 선수가 좀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보면은 저는 이제 약간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가나 입장에선. 그래서 일본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본 승. 예전에 이제 요거는 이제 친선전이긴 하지만 이제 항상
일본에서 열리는 건 기린컵이라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예전에도 그 기린컵 때 가나가 몇 번 왔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일본전 이제 한 7, 8년 전에 2대 0으로 가나가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뭐 최근에는 또 일본이 4대 1로 이기기도 했었고, 22년도에. 그래서 지금의 일본 전력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가나가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승의 마인까지 보고 넘어가고, 한국 볼리비아도 보면은 물론 한국도 부상들이 몇 명 있긴 하죠. 뭐 최근에 울산에 복귀한 이제 이동경도 그렇고 백승호도 부상 중인데, 오히려 옌스 같은 경우는 그때 팀에서 퇴장을 당해서 클럽 팀에서 오히려 좀 쉬어서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표팀 상황에선. 그리고 요새 이강인도 파리에서 워낙 잘하고 있고, 뭐 손흥민이야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이제 황희찬이 좀 살아나거나, 근데 뭐 오영규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조규성이 진짜 오랜만에 뽑혔는데 아마 선발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교체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못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볼리비아가 지금 보면은 남미 예선이 끝났는데 7위로 끝났습니다. 7위, 6위까지 본선 진출이고 7위가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은 대지는 이제 20날 이제 피파에서 추첨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 정도. 그러기 때문에 뭐 볼리비아도 그때 우리가 파라과이를 2대 0으로 이겼지만 파라과이보다 이제 피파 랭킹도 더 낮고 가나보다도 피파 랭킹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제가 볼 땐 어, 1마인까지는 봐야 된다. 2마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뭐 한국이 파라과이를 2대 0으로 잡고, 뭐 그 전에 미국도 잡고 뭐 멕시코랑도 비겼지만 브라질전만 빼면 사실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뭐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한국의 승리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뭐 친선전이기 때문에 볼리비아도 원정 성적이 좋진 않아요. 뭐 지난번 러시아 전도 0대 3으로 지고, 뭐 남미 예선에서도 원정만 가면 거의 잘 못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앙골라, 아르헨티나. 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들이 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메시는 나오지만 알바레즈, 시메오네, 몰리나 몇 명이 이제 부상이나 명단 제외가 됐더라고. 근데 뭐 메시라든가 라우타로,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이게 그 친선전 많은 돈을 요구했다가 아르헨티나가 이제 아시아 쪽에서 까였다고 제가 이제 뭐 들은 게 있는데, 앙골라 입장에서는 돈을 되게 많이 주고 이제 데려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걸립니다. 당연히 실력적으로 보면 아르헨티나가 이기겠지만 너무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서비스를 할 건지. 아르헨티나도 뭐 무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메시 같은 경우에는 24일 날 이게 인터 마이애미가 어디였더라? 신시내티였나? 아무튼 어디하고 이제 원정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미축 그 리그도 중요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라 아마 뛰긴 뛰겠지만 완전 풀로 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느낌상.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제가 볼 때는 아르헨티나 승은 보지만 마인을 보기가 쉽지 않게 합니다. 원래 실력대로 가면은 뭐 아르헨티나 승, 마인 뭐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친선전이고 원정이고 돈도 많이 받았고, 뭐 물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제 뭐 경기를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봐주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이기겠지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도 1마인까지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르헨승은 배당이 너무 안 나와서. 그리고 앙골라에 보니까 제가 그냥 알만한 선수, G2로 뭐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지금 칼리알리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골을 많이 넣는 건 아닌데 그냥 요 정도
눈에 띄더라. 그리고 지난번 카메룬 원정도 비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한다고 보긴 또 애매해요. 그냥 아르헨이 워낙 세서 이제 그런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고, 자 이제 사우디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방송을 켰거든요. 자, 사우디 코트디, 뭐 피파 랭킹은 코트디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이게 친선전입니다. 지금 일본, 한국, 앙골라, 사우디까지 친선전이고 베네수엘라 빼면 다 월드컵 그 유럽 예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둘의 상대 전적은 없다. 그리고 사우디가 보면은 뭐 코트디하고 비교할 때 일단 제가 지금 보니까 코트디가 그룹 F에서 1위인 거 같긴 하더라고요. 승점 26점. 이게 진출이 확정됐나? 한번 볼게요. 제가 아프리카 쪽은 그때 봤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본선에 진출했구나, 코트디가.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멤버로 보면 뭐 제레미 보가, 그리고 얘가 지금 위트에서 뛰는 이제 세바스티앙 할러도 있고, 케시, 니콜라 페페. 일단 사우디보다는 멤버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제가 사우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월드컵 예선을 보면 이라크랑도 비기고 인도네시아전도 이겼지만 2골을 내주고, 뭐 친선전만 냉정하게 보면은 좋아요. 트리니다, 요르단, 그리고 중립에서 열렸던 북마케도니아 잡고 체코 원정도 비겼기 때문에 사우디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코트디가 이제 최근에 그 전적들을 보면은 물론 상대적인 게 있긴 하지만 뭐 2경기 다득점도 했고, 그리고 근데 이게 이 중립 경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사우디에서 열리다 보니 좀 고민이 되네요. 배당 대비. 왜냐면 지금 보니까 코트디가 원정에서 득점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원정 비겼지만 이제 5대4로 이겼는데 승부차기로 뉴질랜드한테도 지고, 뭐 예전에 우루과이를 뭐 작년엔가 뭐 2대1로 잡긴 했지만 뭔가 요새 이제 무득점 했던 경기들도 은근히 좀 있는 거 보면은 사우디의 최근에 이제 그 친선전의 폼으로 봤을 때는 쉽게 질 것 같지가 않다. 물론 골드컵 초청 받았을 때 성적이 좋지는 않았죠. 좋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친선 경기만 봤을 때는 성적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요거는 사실 어디가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제 무승부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가기도 살짝 애매한 게 사우디가 또 득점이 꾸준하게 있었어요. 그 친선 경기, 지금 최근에 했던 경기들 보면 요르단, 뭐 북마케도니아, 체코. 그래서 결국 언어보의 그 여부는 코트디한테 달렸다 보여지고, 저는 오히려 이게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사우디 프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우디 프렌이 더 확률적으로 좋아 보이니 우선순위는 사우디 프렌입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부터가 뭐 메인이죠. 월드컵 예선. 자, 핀란드, 몰타. 요거 하나만 이제 시간대가 좀 다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 4번 다 이겼고, 지난번 3월에 있던 몰타 원정도 1대0으로 이겨서 핀란드가 일단 좋습니다. 좋긴 한데, 자, 그룹 G조에 지금 3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핀란드. 이거 마지막 경기입니다. 핀란드는 7경기에 승점이 10점이니까 일단 이기고 폴란드의 경기를 봐야 되지만 산술적으로 힘들죠. 일단 월드컵 유럽 예선 같은 경우 동률입니다. 동률. 이 승점이 동률일 때는 전체 막 골득실을 보는 게 아니고 동률 간의 이제 그 승점,
서로 붙어서 이제 뭐 3점씩 주고 받았냐, 뭐 비겼냐, 아니면 어느 쪽이 우세냐. 그래서 거기서도 또 같으면은 이제 동률관 또 다득실 그것까지 같으면 이제 전체 다득실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불리합니다. 핀란드가 이겨도 승점이 13점이라 같아지고,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동률 간의 이제 그 폴란드하고의 그 승점이기 때문에, 폴란드한테 2대1로 이겼지만 1대3으로 졌거든요. 결국 같은 승점이긴 하지만 서로 한 번씩 이겼으니까. 근데 결국 다득실에서 밀리잖아요. 2득점 했지만 그 원정까지 합치면 3득점 했지만 4실점 했기 때문에 결국 동률일 때 밀려서 결국 핀란드는 2위가 될 수 없다, 구조적으로. 왜냐면 폴란드가 다 지더라도 남은 2경기. 그래서 일단 뭐 2위는 최소 확보고, 근데 폴란드는 1위를 넘볼 수 있죠. 네덜란드하고 3점 차기 때문에. 둘 다 2경기 남았지만 네덜란드가 이기면 아마 확정일 확률이 크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 네덜란드가 다 이기면은 승점이 20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경기 이기고 폴란드가 다 이겨야 이제 승점이 같아지는데, 결국 그러면 또 이제 득실 그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폴란드 입장에선 빡센 게 이제 네덜란드하고 붙습니다. 이 밑에 이제 경기가 있죠. 그래서 뭐 그건 이따 마저 하기로 하고, 핀란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걸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최근에 리투아니아, 뭐 폴란드, 그리고 홈에서는 또 폴란드도 잡았고, 그래서 승리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핀란드랑 그리스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실력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몰타를 잡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지만, 배당 대비 생각했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어제 알바니아처럼 일반승은 볼 수 있는데 뭐 마헨 이런 것까지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몰타도 최근에 뭐 보스니아나 네덜란드한테 좀 털리긴 했지만, 리투아니라든가 아니면 뭐 폴란드 원정도 2골밖에 안 내줬고, 생각보다 예전에 유로에서도 잉글랜드 원정도 2골 내주고 했던 거 보면 핀란드가 유리합니다. 당연히 골득실도 괜찮고, 몰타는 1골밖에 못 넣었으니까. 근데 딱히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 핀란드 뭐 승 정도는 볼 수 있는데, 뭐 폴란드 잡고 리투아니아 잡았다고 해서 뭐 마헨, 이마헨까지 보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좀 큽니다. 어제 알바니아 느낌이에요. 근데 알바니아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있죠, 홈이라서. 그래서 핀란드 승 보고 일단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헨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차라리 어노버는 몰타한테 달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핀란드 일반승이 1.16, 몰타 3.5 프렌이 1.11이라서 별 차이 없으면 오히려 몰타 3.5 프렌 가면 되는 게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몰타는 결국 득점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핀란드 승을 보는 게 훨씬 낫죠. 아무리 승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은 결국 핀란드가 몰타 원정에서 뭐 이겼기 때문에, 퇴장은 또 골을 넣은 이후에 나온 상황이라서 뭐 슈팅은 밀리긴 했어요, 몰타한테 점유율도. 결국 이겼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핀란드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 이제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룩셈부르크부터는 쭉 가도록 할게요. 근데 뭐 반반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3.5 프렌이나 핀란드 승이나, 어쨌든 이게 메인으로 가지 않을 거면은 굳이, 지금 배당은 폴란드 2프렌으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어제 경기들을 생각해 보면 에스토니아도 그렇고, 뭐 어디냐 또 몰도바도 그렇고 생각보다 선전을 했잖아요. 뭐 전반 0대0, 몰도바는 뭐 후반까지 거의 비길 뻔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땐 어제 알바니아 느낌이 딱 맞다. 그 정도로 핀란드가 강하지 않은데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룩셈부르크하고 독일. 자, 지난번에 독일이 홈에서 4대0으로 잡았죠. 일단 룩셈 원정을 간 적이 없긴 해요, 독일이.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 이제 결장 여부를 얘기를 안 드렸는데 핀란드가 지금 수비 쪽에 경고 누적이 있고 미드필더나 수비 쪽에 기존의 부상자들, 공격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몰타도 경고 누적이 미드필더 2명이 있기 때문에 뭐 그대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룩셈부르크하고 독일. 자, 독일이 3승 1패인데 여기가 좀 빡세거든요. 일단 룩셈부르크가 4전 전패로 일단은 이미 이제 가능성이 없고, 여기는 4개, 이게 5개 있는 조가 있고 4개 있는 조가 있는데 4개 있는 조인데 독일 슬로바키아가 3승 1패로 갔습니다. 지금 승점 9점. 북아일랜드가 이제 2승 2패로 6점이라서 여기는 남은 잔여 경기가 다 2경기씩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북아일랜드도 솔직히 노려볼만 합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조에서 1위가 먼저 진출하기 때문에 1위 싸움이 가장 중요하죠. 독일 슬로바키아. 자, 독일이 아마 예선에 처음 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슬로바키아한테.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내리 3연승을 하면서 지금 북아일랜드 원정도 잡았기 때문에 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변수는 이제 마지막 경기 슬로바키아하고의 경기인데, 룩셈부르크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독일이 쉬워 보인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룩셈부르크가 뭐 잘한다는 게 아니지만 가끔씩 뜬금없이 이길 때가 있어요. 뭐 보스니아를 예전에 잡는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친선전이긴 하지만 스웨덴도 잡았었고, 그리고 홈에서 슬로베니아도 한 골 차로 지고, 뭐 아일랜드랑 비기고. 물론 월드컵 예선만 보면은 북아일랜드 한 골을 제외하면 최근 3경기 연속 득점이 없긴 합니다. 슬로바키아한테 0대1, 독일 또 슬로바키아 원정 다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득실로 보더라도 당연히 안 좋죠. 한 골밖에 안 넣었고. 근데 이제 독일이 보면은 키미가 지금 발목 부상 때문에 출전 여부가 조금 불투명한 거 빼고는 아데믹 경고 누적. 요게 이제 이거 결정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긴 해요. 독일 보면은. 그러면 일단 독일이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냐면 룩셈부르크는 결국엔 득점이 없기 때문에 잘해야 뭐 실점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지만, 이기려면 아니면 비기려면 결국 득점을 해야 되는데 득점이 없다는 게 크고, 독일도 뭐 이미 1위를 확보해가지고 뭐 된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 경기는 슬로바키아라서 오늘 만약에 혹시라도 비긴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뭐 어제 아일랜드처럼 뭐 포르투갈이 못 이기면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포르투갈은 유리한 상황이죠. 나머지 경기가 홈이고 아마 아르메니아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독일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도 독일 승 보는 게 맞는데 일반 승이 배당이 안 됩니다. 2마인부터 시작인데 과연 독일이 무난하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최근에 원정에서의 득점력을 보면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뭐 슬로바키아전 무득점, 북아일랜드 한 골, 예전에 네이션스 이탈리아나 뭐 헝가리, 보스니아, 네덜란드 다 합쳐도 2골 이상을 넣은 적이 없거든요. 결국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기긴 이기되 우리가 가는 이제 승부식에서는 선택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제 뭐 노르웨이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기긴 했지만 결국 핸디냐 마엔이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만약에 득점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어느 보도 사실 오버를 가야 되지만 3.5를 줘서 오버 가기가 좀 빡세요. 전 룩셈부르크가 일단 득점 못한다는 걸 깔고 갈 거거든요. 그러면 독일이 이제 오버가 되려면 4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4골을 넣을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긴 해요. 지난번 홈에서도 결국 4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득점을 못했다 생각합니다. 홈에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3.5 기준이기 때문에 언더를 한번 노려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마인이 좀 애매해요. 뭔가 2마인 가게에는 배당이 아까 1.59일 땐 더 갈 수 없었고 지금 올라서 1.74인데 이럴 바에는 어제 노르웨이나 그런 꼴이 날 수도 있다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언더를 좀 보겠다. 언더 보고 승패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핸디를 갈지 마인을 갈지. 근데 배당 대비는 핸디가 좋아 보인다. 오히려 지금 룩셈부르크 쪽으로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 전 원정이라 좀 빡세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룩셈부르크가 생각보다 홈에서 대패를 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더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다. 홈에서도 4대0으로 밖에 못 이겼는데 원정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언더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브롤터하고 몬테네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그때 어디였지? 그리고 그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전반 퇴장이 있었더라고, 룩셈부르크. 그리고 퇴장 때문에 페널티도 넣은 것 같던데 그거 빼면은 사실 그 이후에 2골밖에 추가를 못했어요. 슈팅을 30개 넘게 때렸는데도. 그러면 뭐 언더 한번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지브롤터하고 몬테네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요새 추천을 너무 안 눌러줘요. 오히려 유튜브가 더 잘 눌러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브롤터 몬테네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고만고만하죠. 지난번 몬테네그로가 이기면서 3번 붙어서 3번 다 이겼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그래서 상성은 이제 몬테네그로가 좋긴 한데 자, 일단 여기는 이제 5개 조가 있는 상황인데 지브롤터가 이제 6패입니다. 몬테네그로가 2승 4패고. 그래서 8경기를 하기 때문에 뭐 몬테네그로가 다 이겨도 3위밖에 안 돼서 사실 체코하고 페루제도의 2위 싸움이고 크로아티아는 한 경기 덜 치러도 1위이기 때문에 1위 할 확률이 좀 크죠. 그리고 지금 페루제도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크로아티아 원정을 가는데 이 경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승점 1점이라도 따야 중요한데 결국 자력으로 가려고 해도 결국 체코가 이기면은 승점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크로아티아, 체코 이렇게 되지 않을까 1, 2위가. 자, 몬테네그로가 지브롤터보다 좋은 건 득점입니다. 득점. 실점이야 당연히 뭐 적긴 한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실점이 좋은 것일 수도. 득점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근데 여전히 지브롤터는 이제 무승부조차 없고 몬테네그로가 부상이 이제 어디지? 수비 쪽에 좀 있더라고. 한 2-3명 정도? 미드필더도 있고. 그리고 요베티치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나와 있긴 한데 지브롤터도 미드필더랑 공격에 부상이 있고 한 명씩. 그리고 최근에 득점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브롤터는 비슷한 나라들끼리 할 때 그나마 좀 잘해요. 뭐 리히텐슈타인 아니면 되게 못하는 산마리노 아니면 뭐 몰도바 정도 돼야지. 예전에 웨일즈하고도 비겼었는데 0대0입니다. 즉 한 골 이상 넣었던 경기가 거의 없어요. 한 골도 잘 못 넣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4경기 연속 득점도 없고 그리고 몬테네그로 원정에서는 또 전반에 1대1 뭐 원정에서 골을 넣은 게 지금의 득점력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좀 대단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경기는 결국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배당을 보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몬테네그로도 최근에 원정에서 득점이 너무 저조하고 오버가 났던 이유는 상대방들이 골을 많이 넣어서 그렇거든요. 페루제도한테도 0대4로 졌기 때문에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뭐 리히텐슈타인이 산마리노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리히텐슈타인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이기긴 했지만 선제골 내주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지브롤터나 몬테네그로나 몬테네그로에 대한 그 원정 배당 요것도 어제 약간 알바니아 느낌이 난다. 이겨도 뭐 한 골차 승부가 될 수도 있어서 왜 오버로 배당이 빠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이거 언더 봅니다. 언더. 물론 예전처럼 지브롤터 상대로 다득점할 수 있죠. 3대1처럼.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겨왔던 경기들 보면 3경기 다 다득점을 했습니다. 원정에서 3대0, 홈에서 3대1, 4대1. 그렇기 때문에 오버를 더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또 지브롤터가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슈팅이나 점유율도 더 앞서긴 했지만, 글쎄요, 저는 이게 지브롤터 홈이기도 하고 그냥 언더 보든 차라리 3.5%는 좀 애매합니다. 예전에 3대0으로 졌던 전적들이 있어서 만에 하나 진짜 몬테네그로가 갑자기 골 많이 넣는다? 그러면 풀엔 하려면 반드시 한 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브롤터의 최근 득점을 봤을 때는 좀 위험 부담이 커서 지브롤터 풀엔 쪽으로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아무리 원정에서 골을 넣었다 하더라도 최근 득점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언더 보는 이유는 최근에 또 홈에서 페루 제도나 알바니아 상대로 실점도 적었고 해서 뭐 몬테네그로가 체코 크로아티아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아티아하고 페루 제도 원래 이쯤 마무리를 했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페루 제도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크로아티아 오늘 경기 중요하죠. 페루 제도죠. 왜냐면 오늘 경기 여부에 따라서 최소 오늘 이기면 19점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거의 확정적이라 봐야죠. 왜냐면 동률 간의 이제 그 승점을 봤을 때 1승 1무기 때문에 오늘 이기면 체코가 다 이겨도 승점이 같지만 동률 승점에서 이제 동률 간 승점에서 크로아티아가 앞섭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면 확정이다, 크로아티아는. 그리고 페루 제도는 오늘 이기고 체코의 경기를 봐야 된다. 그게 조금 빡세죠. 근데 이제 크로아티아가 워낙 잘해요. 최근 뭐 4경기 연속 7점도 없고 체코전 비긴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홈에서만큼은 체코도 5대1, 몬테네그로 4대0, 지브롤터 3대0. 그리고 페루제도 원정에서 한 골이긴 하지만 그 네이션스에서는 프랑스도 잡고 포르투갈하고도 비겼던 크로아티아이기 때문에 뭐 결장이 많지 않는 이상은 저는 크로아티아 쪽으로 봅니다. 크라마니치가 지금 6골, 페리시치도 에레디비시 가서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드리치도 여전히 꾸준히 해주고 있고 해서 페루제도도 딱히 부상이 없지만 페루제도도 요새 잘해요. 근데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지브롤터 1대0으로 이겼지만 최근 홈에서 이제 몬테네그로 체코를 잡았지 체코 잡은 게 좀 크다 봅니다. 그래서 체코가 지금 살짝 좀 불안한 거죠. 밑에서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정에서 질 때도 체코 한 골차, 몬테네그로 조지아다 한 골차, 북마케도니아 한 골차. 최근에 3연승도 3연승인데 졌던 경기들이 대부분 한 골차였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진짜 동기부여가 없었다면 좀 빡세지 않았을까. 그래도 크로아티아 승 보지만 배당이 안 나옵니다. 크로아티아 일반 승은 1.03밖에 안 돼서 결국 요것도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독일 느낌이에요. 독일보다는 좀 좋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독일이 원정이지만 좀 빡셀 수는 있는데 오히려 크로아티아는 홈이라 더 좋긴 하지만 흐름은 아까 독일을 만나는 룩셈보다는 지금 2위 싸움이 걸려있는 페루 제도가 더 좀 빡세다 보거든요. 뭐 동기부여 때문에 빡센 게 아니고 동기부여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워낙 3연승으로 흐름이 좋고 지더라도 쉽게 안 지기 때문에 크로아티아 이길 수는 있겠지만 막 뭐 4대0, 5대0, 6대0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조금 걸리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로아티아 승은 보는데 요것도 어제 노르웨이나 이탈리아처럼 뭔가 핸디무가 뜰 수도 있다. 뭐 2대0으로 끝나면서 아니면 3대1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뭐 페루제도 4.5%, 뭐 크로아티아 승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뭐 크로아티아 승이나 뭐 페루제도 뭐 4.5%, 뭐 뭘 가든 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4.5%이 더 좋아 보일 수도. 5대0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체코도 5대1로 이길 정도면 그냥 홈팀 위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핸디 쪽은 고민을 해보겠다. 이 핸디물을 노릴지. 근데 이건 마인도 배당이 꽤 되기 때문에 지금 페로 제도 쪽으로 빠지고 있어서 냉정하게 갈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이게 뭐 배당 대비 별로인 것도 있지만 어제 노르웨이나 제가 이탈리아도 결국 그 조합에서 아예 제외를 한 거는 애매해요. 애매. 3마인 2마인을 봤지만 그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도 뭐 2마인을 보고 싶긴 한데 지금 페로제도의 흐름으로는 그냥 한 골차 날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지금 2프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 이탈리아처럼 이엔디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언오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언오버가 상당히 좀 애매하다. 3.5라서 애매하기보다는 페로제도가 생각보다 최근에 좀 골을 넣고 있지만 실점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서 크로아티아가 골을 많이 못 넣으면은 언더고 넣으면 오버일 것 같은데 흐름상 지금 다 계속 다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크로아티아 생각하면 오버 가야 되고 페로제도 생각하면 언더 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 배당 대비로 접근했을 때는 언더는 지금 배당이 그렇게 지금 올라가서 조금 높아진 거지. 굳이 간다면 오버를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한 3대1 정도 예상하면서. 그래서 차라리 핸디무 노리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일단은 크로아티아 승 보고 나머지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요거는 조금 빡세 보입니다. 빡세 보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마무리하고 일단 오늘은 경기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조합을 짜는데. 근데 이제 갈만한 게 없으면 어제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네덜란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 그 부분 이제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폴란드, 네덜란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경기죠. 자 네덜란드가 지금 보면은 1위입니다. 승점 16점으로. 근데 폴란드가 13점. 근데 이제 5개 나라가 있는 조기 때문에 각각 이제 2경기씩 남은 건데 폴란드가 다 이기고 네덜란드가 뭐 한 경기 이기면은 결국 승점이 같아지는 구조긴 해요. 근데 결국엔 이제 동률의 싸움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그 홈에서는 폴란드하고 비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폴란드가 최근에 네덜란드 원정을 비긴 게 좀 크다고 봅니다. 뭐 여전히 네덜란드가 유리하긴 하지만 오늘은 어쨌든 폴란드 홈이잖아요. 그리고 폴란드가 최근 친선전 포함 뭐 3연승도 하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예전에 네이션스 크로아티아랑 비긴 적도 있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잘한다는 느낌이에요. 최근 득점도 좀 꾸준하고 그리고 네덜란드가 조금 불안한 게 최근에 몰타나 핀란드 상대로는 실점이 없었지만 그 리투아니아전 전반 2골 내준 거 좀 그게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홈에서 폴란드를 잡지 못한 거 이러면 폴란드한테 기회를 줬다 그 보거든요. 그리고 폴란드도 득점은 네덜란드만큼 높진 않지만 실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해볼만하다. 다만 일단 폴란드의 악재가 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제 부상 여부가 크게 없어요. 베오르스트는 이제 공격에 얘 말고는 없는 것 같거든요. 뭐 데파이나 뭐 각포나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폴란드는 주전키퍼부터 수비에 일단 부상과 경고 누적, 미드필더도 부상과 경고 누적이 있어서 4-5명 정도 이제 빠지는 입장이라
물론 레반도프스키가 예전에 막 대표팀에 안 나오고 그럴 때 뭐 감독하고 불화가 있고 막 그랬을 때를 생각하면 훨씬 좋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네덜란드보다는 결장 부분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죠. 자, 근데 홈입니다. 폴란드가 네덜란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긴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원정 가서 지난번 비겼고 폴란드도 이제 걸려 있는 게 있다 보니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합니다. 왜냐, 밑에 바로 핀란드가 있거든요. 물론 힘들긴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비기기만 해도 되니까 2위를 확보하지만 2위끼리 싸움할 때도 좀 빡셀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마지막까지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죠. 네덜란드도 그 다음 경기가 홈에서 리투아니아긴 한데 폴란드보다는 낫죠. 폴란드는 몰타 원정을 가야 되고. 자, 네덜란드 어쨌든 최근에 다득점 하고 있지만 실점도 했었고, 폴란드도 보면은 어쨌든 이기긴 했지만 뭐 핀란드전 실점이라든가 뭐 대체적으로 볼 때 요거 2.5 주면 전 무조건 오버 가야 된다는 마인드긴 합니다. 뭐 네덜란드가 이제 원정이고 좀 불안하다 해서 폴란드 프렌 정도 갈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네덜란드의 원정 배당을 보면은 최근 리투아니아 실점이라든가 뭐 멤버적으로 더 좋을 수 있어도 폴란드도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또 바르샤에서 레반도프스키가 요새 또 잘해주고 있고 부상 이후에 이제 좀 못할 수도 있는데 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헤트트릭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은 그런 감각들이 이제 대표팀에서도 충분히 뭐 잘해줄 수 있어서 뭐 무승부 뜨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네덜란드 원정처럼 1대1. 그래서 무승부를 보거나 뭔가 폴란드가 선방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폴란드 프렌 가시면 되고 결국엔 폴란드 프렌이냐 뭐 네덜란드 핸디 분야의 싸움일 것 같아요. 고배당은 네덜란드가 마행까지 할 것 같진 않고 이기더라도. 근데 저는 오버를 가는 이유는 폴란드 승, 네덜란드 승, 다득점 무승부까지 다 생각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오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월드컵 유럽 예선 마지막 경기 슬로바키아 북아일랜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뭐 추천은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바키아 북아일랜드. 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 지금 북아일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여기도 보면 A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독일, 슬로바키아, 북아일랜드 싸움이죠. 아직 1위도 뭐 확정 짓기도 애매하고 지금 현재가 1위가 독일이긴 하지만 결국 슬로바키아도 이기면 1위 노릴만 하고 북아일랜드도 이기면 뭐 2위부터 1위까지 노릴만 하기 때문에 이 두 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일단 온드레이 두다가 슬로바키아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고 그거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긴 해요. 북아일랜드도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긴 합니다. 자, 일단 지난번 홈에서는 북아일랜드가 2대0으로 이겼고 어쨌든 슬로바키아가 홈에서 1승 1무로 진 적은 없는데 전적들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이제 독일한테 처음 패배를 안겨주기도 했고 홈에서는 2경기 무패죠. 룩셈부르크까지 해서 북아일랜드 원정은 지긴 했지만 최근에 홈의 슬로바키아를 보면은 뭐 슬로베니아전 아니면 예전에 스웨덴이나 전체적으로 홈 성적이 꽤 좋아요. 그래서 북아일랜드도 최근에 뭐 독일전 진 것 빼고는 잘했다고 볼 수 있긴 한데 뭐 예전에 벨라루스 중립 경기라든가 아니면 룩셈부르크 원정, 뭐 불가리아 원정 홈이 확실히 좋고 원정이 생각보다 이긴 적이 거의 없긴 해요. 최근에 룩셈부르크를 잡긴 했지만 결국 실점도 했고 해서 저는 슬로바키아의 약 우세를 봅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 승무.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배당이 너무 낮은 언더를 갈 수도 없고 6대4 정도로 봅니다. 6대4. 근데 뭐 득실도 거의 차이가 없고
승점도 이제 딱 한 경기 차이라 북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일단은 못 이기는 한이 있더라도 승점을 1점이라도 채우면 마지막 경기까지 한번 해볼만 하니까. 왜냐면 슬로바키아는 독일 원정을 가야 되고 북아일랜드는 홈에서 룩셈부르크를 만나기 때문에 다음 경기 이길 확률이 북아일랜드가 더 크죠. 오늘 이기면 사실상 2위를 확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오늘 북아일랜드가 이기고 근데 독일이 오늘 사실상 룩셈부르크를 잡으면 북아일랜드 입장에서는 1위 하기가 좀 빡세긴 해요. 결국에는 독일하고의 이제 동률감 봤을 때는 두 번 다 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독일이 이기면 12점이 돼서 뭐 마지막 경기 슬로바키아한테 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사실 좀 어지럽긴 하겠네. 독일은 북아일랜드를 앞서지만 이미 슬로바키아가 한 번 이겼고 하면은 같은 승점 12점이 세 팀이 되는데 맞물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그건 나중에 검색해서 좀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재밌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베네수엘라하고 요거는 뭐 내일 경기인데 내일 이거 한 경기만 따로 갈 수는 없어서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중립에서 열립니다. 베네수엘라 경기는.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뭐 난 안 가겠다 하시는 분들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요게 어디서 열리느냐? 미국에서 열립니다. 미국, 베네수엘라, 호주. 자, 베네수엘라 뭐 워낙 최근에 성적도 안 좋았죠, 남미에서.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남미 검색하던 게 있는데 8위를 했어요. 딱 7위가 이제 커트라인이거든요. 6위까지 진출이고 7위가 대륙간 이제 볼리비아가 가져갔고, 베네수엘라는 볼리비아하고 승점이 아마 2점 정도 차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그나마 이제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인데 브라질도 비기고 아르헨티나도 비기고 뭐 볼리비아도 잡고, 이게 중립입니다. 중립. 그리고 호주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미국한테 지긴 했지만 뭐 캐나다 원정도 잡고,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도 뭐 그렇게 못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냉정하게 이게 친선전이기도 하고 뭐 명단 제외된 선수들도 있고 오히려 호주 입장에서는 더 이길 확률이 크지 않을까. 다만 이제 미국 중립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 호주 승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단독으로 있는 경기라 호주 승도 배당이 2배가 넘어서 뭐 단폴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단폴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단폴로 체크가 되려나 이게? 잠깐만요. 단폴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단폴이 안 되네. 결국 묶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폴로 체크가 안 됩니다. 요거. 그래서 승무 중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언오버는 베네수엘라의 득점력이나 최근 호주의 근데 호주는 뉴질랜드전 3골도 있고 그래서 언더가긴 살짝 좀 애매해 보입니다. 그냥 승무 사이드에서 고민하는 게 맞다. 해서 내일 또 11시 반이고 해서 아마 저는 패스 다 폴더에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호주 경기는 아마 건너뛸 확률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저와 한 경기를 시간대도 너무 다른데 묶어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토요일은 또 낮 경기가 없어요. 일요일 낮 경기는 있는데 그 일본 그 FA컵, 그래서 저걸 굳이 데려갈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요새 이제 추천을 너무 안 눌러서 다시 보기를 좀 닫든가 해야겠어. 요새는 조금씩 열어두고 있긴 한데 아니면 아예 그 식구를 걸든가. 이게 너무 퍼주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유튜브가 그런 측면에서는 업을 더 잘 눌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눌러주는 사람들은 늘 눌러주는데
안 누르는 사람은 뭐 끝까지 안 누르긴 하더라고요.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르고 안 누르는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비로그인으로 이제 하지 않는 이상은. 왜냐면 제가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이벤트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때, 그때도 이제 베비 추천해 주신 분들 제가 이제 구독권을 뿌린 것도 얘기했을 때 난 뭐라도 좀 얻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귀찮잖아요. 그게 아무리 쉬운 거라도. 그런 거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뭐라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제 사비를 써서 이제 드리는 거고, 나중에 또 이벤트가 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지 그냥 안 누르면 그만 아닌가 뭐 해도 상관은 없지만, 눌러주신 분들은 분명 혜택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혜택 준다고 해서 이벤트 눌렀던 사람이랑 기존에 계속 누르고 있던 사람은 차별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소에 잘하면 나중에 그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고, 감사합니다. 추천. 네, 호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는 일단은 뭐 바로 닫아두는 건 아니고 남겨둘 테니까 못 보신 분들 보시고, 이따 뭐 저녁에 잠깐 올 수 있으면 마이크 없이 오고, 못 오면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는 경기가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오전 일찍 올지 오후 늦게 올지는 내일 보면서 좀 공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너무 길게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